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저번에 지역 분석 서대문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가연동 위주로, 보가연 뉴타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가재울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도상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있을 때 서대문구는 왼쪽 상단, 그래서 서북쪽 방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심 쪽하고 굉장히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서대문구 가운데에 안산이 있고 그 아래쪽에 연대와 이대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단절된 느낌이라 그 외에 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군데 정도의 생활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홍제동 쪽 생활권과 보가연동 쪽 생활권과 그 다음에 가재울 뉴타운 쪽 생활권이 있어서 저번에 여기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쪽,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 세 군데 중에서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어디가 가격이 가장 높을까? 요 설명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정답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컨디션이 뭐 다른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3번 쪽이 가격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왜 그러냐? 도심 쪽과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쪽 가재울 뉴타운 쪽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지리를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테지만 도대체 거기가 어디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그 가재울 뉴타운은 이쪽에 있습니다. 2010년대 뭐 초반, 중반, 후반, 뭐 지금 이제 내년에 입주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뉴타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왼편으로는 상암동 아십니까? 상암동 쪽, 그러니까 MBC나 SBS나 YTN이나 중앙일보나 CJ나 LG나 이런 쪽에 있는 것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업지역에 한번 편집도를 보시면 이렇게 상업지역이 많죠. 이 일대가 전부 다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커다랗게 공터가 되어 있는 이 땅은 어마무지하게 크죠.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를 매각한 다음에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예정이 한 10년째 예정이라서 언젠간 되겠죠.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더 많은 수요층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쪽이 서울의 끝자락이죠. 없습니다. 쭉 올라가면 일산이니까 이 근처에서 일단 집을 찾다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 미디어 그룹이니까 나름대로 연봉이 적진 않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아직은 모은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쪼르륵 내려와서 왼편이 없기 때문에 쪼르륵 내려와서 이쪽에 망원동이나 성산동이나 합정동이나 서교동 특히나 홍대 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빌라를 많이 찾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조금 더 뭐 중간 임원급이나 아니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의 아파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동안은 이 수색 뉴타운 쪽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많이 진행됐죠.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고 가재울 뉴타운도 그 효과를 같이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MC역이 있잖아요. 이 DMC역을 기준으로 여기가 은평구고요. 은평구. 여기는 서대문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또 마포구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구가 갈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DMC역이 이게 단순히 지하철역이 많은 것들 장점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이나 공항철도역이나 6호선도 지나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쪽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규모로 사업비가 1조가 넘는 대규모 민자 역사화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일대에도 뭐 롯데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가 들어오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덮개가 씌워집니다. 덮개가 씌워지게 되면은 여기는 상암동 마포구고 위에는 이제 은평구 쪽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격차가 좀 났었죠. 그리고 지금 단절돼 있잖아요. 이게 지상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덮개가 씌워지게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서 이런 쪽에 호재가 생겨나게 되고 야, 은평구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DMC죠. 이쪽도 당연히 DMC라는 이름을 쓰고요. 여기도 DMC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쪽이지만 역시 DMC를 쓰죠. 최근 기사 보니까 이쪽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일대는 이쪽 상암동 지역이 많이 먹여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가재울 뉴타운도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딱 보시게 되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6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아래쪽 가재울 뉴타운 아래쪽으로는 공항철도역이라든가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긴 합니다만 뭔가 이 넓은 땅에 지하철이 좀 아쉽죠. 이쪽 라인으로는 뭔가 없어요. 횡하죠. 여기서부터 지하철 이용하려면 와 거리 장난 아니죠. 이제 거리 한번 재볼까요? 거리상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가면 직선 거리도 25분 정도의 도보 거리를 걸리니까
힘들죠. 그래서 가재울 뉴타운 중심에서 거리를 한번 재봤을 때는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초역세권 단지는 아니고, 특히나 뒤로 갈수록 좀 멀어지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노선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바로 서부선이죠. 자, 이 사이트는 미래철도 DB라는 사이트인데, 이게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이트는 아닌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웬만한 지하철 교통이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과정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통 시기별로 보는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28년경쯤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서부선이 29년이군요. 29년 개통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게 되면 이쪽 은평 라인서부터 아래쪽 서울대까지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대문구를 지나가게 되죠. 가재울 뉴타운이 이쪽이니까, 이쪽이 명지대 쪽에서 한번 쓰게 되니까, 아래쪽은 노선이 있었는데 위쪽은 없었잖아요. 가재울 뉴타운의 북쪽은 좀 교통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 서부선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라인 곳곳에 환승을 할 수 있으니까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전역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명지대학교 있는 쪽, 그 다음에 연희동 쪽, 그래서 교통이 불편했던 서대문구의 이런 단점을 상당 부분 없애주는 그런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 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보셨던 이 서부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가재울 뉴타운이 이쪽이었는데, 아래쪽 라인 지나가는 거에 비해서 위가 없었으나 이렇게 명지대 쪽에서 탈 수 있게 돼 있고요. 연희동도 교통이 없었으나 교통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재울 뉴타운이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0평대 기준 했을 때 DMC 레미안 1단지 같은 경우 33평 11억에 나와 있고요. 파큐브자이가 이제 이 동네에서는 가장 세대수가 많은 그런 아파트인데 11억 7천 정도, 위쪽에 루센티아는 12억 정도, 이렇게, 그리고 DMC 센트럴 아파트 11억 5천. 그러니까 11억에서 한 12억대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DMC 에코자이도 30평대는 비슷하겠죠. 역시나 이제 11억 4천. 그러니까 11억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한 50%, 5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세가율이 살짝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가 전세가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표시된 게 이제 전세가율이에요. 60%가 넘는 것도 있고 50% 후반, 60% 초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한 60% 전세가율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부터 전세가 상승은 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앞으로 매매가가 더 올라갈까요? 라는 부분은 단지 전세가만 놓고 판단하셔도 돼요. 이 정도 비율이면. 그러니까 전세가가 뭐 30%, 40%면 전세가 올라가는데도 매매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미 거의 도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전세가가 올라간다면, 야, 이 정도 전세가면 매매를 고려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매매 수요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어떻습니까? 50몇 주 연속 올라가고 공급이 계속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서울에. 심지어는 공사비 이슈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도 멈춘 현장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족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공 물량도 그렇고 인허가 물량도 그렇고 착공 물량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데 빨리 져야 3년, 길면 4년 정도가 걸리는데, 작년도 그랬죠. 올해도 그렇죠. 아마도 내년까지도 그 공급 물량이 부족할 걸로 보여져서, 뭐 새롭게 아파트가 생성되지 않는다면은 전세도 늘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매매 공급도 없지만 전세 공급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전세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가 상승이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서울은. 그러면은 이런 지역 같은 거는 그것이 고스란히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빌라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수요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지금은 고금리에서 굉장히 동결이 오래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연말이든 내년 초든 인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월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많을 텐데,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없고 수요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전세가는 당분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도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거주 겸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편할 것 같고, 만약에 갭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가 보통 11억 5천 정도 하는데 한 60% 비중이다. 그러면 11억 5천에 40% 비중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략 한 5억 정도면은 투자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동네 20평대는 조금 더 낮은 금액도 가능할 것 같고, 30평대 기준에 했을 때도 한 5억 내외 정도 선에서 매수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제 우리 서부선 같은 거 말씀드렸었고, 또 한 가지 노선이 들어서는 게 있는데요. 자, 목동에서 시작해서 청량리까지 가는 라인입니다. 역시 서대문구 쪽을 지나가게 되면서 교통이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이 보세요. 지금 이쪽 북한산 쪽이라든가 이 위쪽에 은평구라든가 종로구 위쪽은 다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좋을 수가 없고, 사람이 안 사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이 좋아질 수가 없죠.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죠.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뭐 1호선서부터 4호선, 5호선, 6호선, 뭐 9호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회선이죠. 우회선, 뭐 동북선, 굉장히 많은 라인하고 환승이 되다 보니까, 물론 아직은 완전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진행되지 않을까. 예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긴 예타가 사실 잘 안 나올 수는 있거든요. 뭐 동네를 보십시오. 이게 지나가는 라인이 예타가 경제성이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를 뭐 면제시켜 주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교통이 이제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가재일 뉴타운이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교통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 매매가 저평가죠.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오게 되면 연희동이라고 있습니다. 연희동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들 가는 곳이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서교동이라든가 합정동이 이 홍대 상권이 확장되게 하면서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희동도 약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교동이나 합정동이 굉장히 상권화가 빠르게, 그리고 주거지의 모습보다는 이젠 좀 더 상권화가 된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데, 뭐 성수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연희동은 이제 중간중간에 맛있는 식당이나 좀 예쁜 카페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은 주거지의 어떤 느낌을 좀 더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셔서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되면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 주거 단지가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 일대도 조용하면서 주변에 이제 인프라도 잘 점점 갖춰지고 있고 교통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서울의 토지, 원래 실효성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습니다만 이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해서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재일루타운 쪽하고 연희동 쪽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서대문구가 우리가 뭐 마포구나 아니면 성동구나 용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인지도가 좀 떨어지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도심과의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의 호재, 그리고 거주지로서의 그 사는 분들의 만족도,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닌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 안산 위쪽, 이 홍제동 라인 이쪽 일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